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 골목길. 60대 중반의 김은자 여사님이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 같았죠. 하지만 오늘 이분에게 벌어질 일은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은자 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아들 지훈이를 위해 맛있는 반찬이라도 해줄까 해서요. 아들 나이가 벌써 40을 바라보지만 엄마 눈에는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았죠. 지훈이가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산다고 하니까 가끔씩 반찬이라도 해서 갖다 줘야지. 혼자 나지막이 중얼거리면서요.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며느리 최유라에게 전화를 해도 통 받지를 않는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예전처럼 살갑게 연락하지도 않고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런가 보다. 은자 씨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달랬죠. 은자 씨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 평소와는 다른 골목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동네 지인이 이쪽 길이 지름길이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은자 씨는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큰맘 먹고 사준 바로 그 집. 아들 부부가 알콩달콩 살고 있을 거라 믿었던 바로 그 집 앞에서 말이에요. 활짝 열린 대문 너머로 며느리 유라가 웬 낯선 남자와 함께 깔깔 웃으며 빨래를 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 누가 봐도 영락없는 부부처럼요. 은자 씨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뭐야, 저게 대체 뭐야. 다급한 마음에 홀린 듯 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서는 은자 씨를 본 유라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어졌죠.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유라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라야, 저 남자는 누구니? 우리 지훈이는 어디 있고? 은자 씨의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그런데 유라의 대답은 은자 씨의 상상을 완전히 박살 내버렸습니다. 어머니, 지훈 씨, 이제 여기 안 살아요. 저희 이혼했거든요. 뭐라고? 은자 씨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되물었어요. 그리고 여긴 법적으로 제 집이에요. 불편하시면 어머니가 나가주세요. 유라가 뻔뻔하게 씩 웃으며 말했어요. 은자 씨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 같았어요. 이 집은 내가 사준 집이야. 내가 어떻게 나가? 어머니, 법적으로는 제 집이라니까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잖아요. 유라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옆에 서 있던 남자도 덩달아 낄낄 웃더군요. 은자 씨를 완전히 우습게 보는 눈빛이었죠. 은자 씨는 그 순간 지난 30년의 세월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지훈이는 어디 있니? 은자 씨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어요. 몰라요. 연락도 안 되던데요? 어머니 아들이니까 어머니가 직접 찾아보시죠. 유라가 어깨를 으쓱하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자 씨는 그 자리에서 더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리고는 휙 돌아서서 그 집을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은자 씨의 머릿속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언제?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지?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은자 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이고 다시 걸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그날 밤 은자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멀뚱멀뚱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대체 뭘 놓친 걸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며 가슴을 쳤어요. 다음 날 아침 은자 씨는 일찍 일어나 지훈이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지훈 씨 좀 바꿔주세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직원의 대답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박지훈 씨요? 요즘 회사에 잘 안 나오세요.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던데? 은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날부터 은자는 아들 지훈을 찾기 위해 정말이지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지훈이 친구들에게도 수소문해봤지만 요즘 연락이 잘 안 돼요라는 똑같은 대답만 메아리처럼 돌아왔어요. 며칠 후 은자 씨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네 지인이 조심스럽게 전해준 소식이었죠. 은자 씨, 혹시 아드님 일로 법원에서 연락 온 거 없어요? 법원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은자 씨가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글쎄, 유라 씨가 위자료 소송을 걸었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지훈 씨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당했다면서요. 은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어요. 바람? 우리 지훈이가? 사실 은자 씨는 아들 지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과묵하고 성실했던 아들이 바람을 피울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유라가 법적으로 위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건 뭔가 증거라도 있다는 뜻이었죠. 은자 씨는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해. 정말 지훈이가 잘못했다면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아들 성격이라면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엄마에게 먼저 와서 무릎 꿇고 빌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지훈이 형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좀 뒤숭숭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이 형 아내분이 회사 전체 메일로 편지를 보냈어요. 불륜 피해자 탄원서라는 제목으로요. 지훈이 형이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워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주 절절하게 적어서요. 은자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라고 해요? 아직 별다른 조치는 없지만 사람들 시선이 곱지가 않죠. 지훈이 형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자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유라가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짓까지 하는 걸까? 설마 정말로 지훈이가? 하지만 은자 씨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느낌이 계속 꿈틀거렸습니다. 모든 게 너무 일방적이었어요. 지훈이의 입장은 들어볼 기회조차 없이 오직 유라의 주장만으로 모든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은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지훈이를 찾아서 진실을 알아내고야 말겠어. 그리고 최유라 그 애가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건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어. 다음 날 은자 씨는 지훈이가 다닌다는 회사 근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사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려봤지만 지훈이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회사 경비 아저씨에게 물어봐도 요즘 통 안 나와요라는 대답뿐이었죠. 그러던 중 은자 씨는 정말 우연히 지훈이의 대학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근처 커피숍에서였는데 그 친구의 표정이 무척이나 어두웠어요. 아주머니, 지훈이 형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어디 있는지 혹시 알아요?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회사 근처에 있는 낡은 고시원이요. 은자 씨의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니요. 그 넓고 좋은 집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그런 좁고 허름한 곳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지훈이 형이 정말 바람을 핀 게 맞아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요. 나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유라 그 애가 증거까지 있다니까. 친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요. 지훈이 형 성격에. 그럴 리가 없는데 은자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들이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유라가 단순히 이혼만 하려는 게 아니라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도요. 은자 씨는 집에 돌아와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감감무소식이었죠. 그날 밤 은자 씨는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일 당장 지훈이를 찾아가야겠어. 그리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내 아들 입으로 직접 들어야겠어. 아들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다면 엄마로서 함께 짊어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만약 억울한 누명을 쓴 거라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은자 씨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할지, 그리고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모습이 깨어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이튿날 아침, 은자 씨는 아들 친구가 알려준 고시원 주소를 손에 꼭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내 아들이 정말 저런 곳에서 살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꽉 막혀왔죠. 고시원에 도착한 은자 씨는 낡고 음침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새끼가 이런 데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건물 입구에 있는 작은 관리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박지훈이라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나요? 아, 지훈 씨요? 3층 201호에 있어요. 그런데 혹시 어머님이세요? 네, 엄마예요. 관리인 아저씨의 표정에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지훈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잘 좀 챙겨주세요. 은자 씨의 가슴이 또 한 번 철렁했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 하나하나가 마치 수만 근의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죠. 201호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끽 하고 문이 열리는데 은자 씨는 그 순간 아들의 모습을 보고 숨을 헉 들이마셨습니다. 지훈이는 살이 쏙 빠져 헬쑥했고 눈 밑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거든요. 엄마, 여긴 어떻게? 지훈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자 씨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아 주고 싶었지만 일단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정말 숨막힐 듯이 좁았어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 몇 벌이 걸린 행거가 전부였죠. 은자 씨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지훈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유라랑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지훈이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다 고개를 푹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그냥 그래서 나온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야. 유라가 네가 바람을 피웠다던데. 사실이야. 엄마,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은자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아들의 말투도 표정도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지훈아,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못 써. 똑바로 말해봐. 정확히 무슨 일이야. 지훈이는 여전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 저 그냥 이렇게 살게요. 제발, 엄마도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바로 그 순간, 은자 씨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진실을 숨기려고만 하다니요. 은자 씨는 아들의 방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지훈이의 핸드폰을 발견했어요. 지훈아, 핸드폰 좀 보자. 엄마, 왜 이러세요? 제발. 아니, 엄마가 봐야겠어. 은자 씨는 평생 아들에게 보여준 적 없는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도 엄마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는지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했어요. 핸드폰을 열어 확인한 순간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유라가 지훈이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들, 그리고 지훈이가 유라에게 애원하며 보낸 문자들을 보니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지훈이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라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걸 지훈이가 알게 되자 유라가 거꾸로 지훈이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세운 거였죠. 심지어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서요. 지훈아, 이게 다 뭐야? 유라가 너를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 지훈이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소용없어요. 유라가 증거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외쳐도 누가 믿어주겠어요? 은자 씨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서늘한 감각이었죠. 지훈아, 네 은행 통장이랑 카드 명세서 전부 다 가져와 봐. 엄마, 그건 왜요? 가져와. 빨리. 은자 씨는 지훈이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유라가 불륜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날짜들과 꼼꼼히 비교해 봤어요. 놀랍게도 유라가 지훈이가 바람을 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시간들에 지훈이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거나 집에서 카드를 사용한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지훈아, 너 이 명백한 증거들을 왜 제출하지 않은 거야? 엄마, 이미 늦었어요, 유라가. 이혼 서류에 제가 다 인정한다고 사인까지 받아갔어요. 뭐라고? 언제? 제가 제정신이 아닐 때요. 유라가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서 그냥 사인해버렸어요. 은자 씨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유라 그 여우 같은 것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지훈이를 함정에 빠뜨린 거였어요. 그리고 집까지 빼앗아 상간남과 살림을 차리고
위자료까지 뜯어내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은자 씨는 지훈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제부터 엄마가 한다. 엄마? 뭘 한다는 거예요? 최유라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 아주 뼛속까지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지훈이는 엄마의 목소리에서 지금껏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곱고 순한 엄마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죠. 그날부터 은자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고 있던 놀라운 능력들이 하나둘씩 깨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60평생을 살면서 쌓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아들을 지키려는 절박한 모성애가 합쳐지면서 무섭고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은자 씨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동네 사람들을 통해 유라와 그 상간남, 강태민의 최근 행적들을 샅샅이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둘씩 알게 되었죠. 유라가 강태민과 그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은 이미 1년도 더 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순진한 지훈이에게는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했던 거고요. 동네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기 싫어서 그냥 쉬쉬했던 거였어요. 은자 씨는 유라의 직장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유라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서 며칠간 잠복한 끝에 유라가 강태민과 함께 출퇴근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회사 동료들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연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저렇게 뻔뻔할 수가. 은자 씨는 기가 막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은자 씨는 단순히 분노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아주 차근차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유라가 차지하고 있는 집, 즉 은자 씨가 피땀 흘려 사준 그 집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은자 씨는 곧장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날카로운 조언을 구했죠. 어머님, 이 경우에는 명백한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이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집도 되찾을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게다가 며느님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아드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도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은자 씨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계획을 확신했어요. 하지만 법적인 절차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유라가 지금까지 지훈이와 자신에게 준 그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똑같이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은자 씨는 유라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당당하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유라가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자 은자 씨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유라야, 나도 오늘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겠다. 네? 뭐라고요? 유라가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어요. 내가 사준 집이니까 나도 살 권리가 있잖니. 그리고 법적으로도 아직 내 이름으로 된 부분이 좀 남아있더구나. 사실 은자 씨는 집을 살 때 만약을 대비해서 자신의 이름으로도 지분 30%를 등록해 뒀었거든요. 순진한 유라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 그건 싫으면 네가 나가. 그게 아니면 같이 살자. 은자 씨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유라는 어쩔 수 없이 이를 갈며 은자 씨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날부터 은자 씨의 본격적인 심리전이 시작됐어요. 먼저 거실 가장 잘 보이는 벽 한복판에 지훈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액자에 넣어 주렁주렁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제일 좋아하던 반찬들을 잔뜩 만들어서 냉장고를 가득 채워놨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유라가 짜증을 내며 소리쳤어요. 내 아들 사진 거는 게 뭐가 문제니? 내 아들 좋아하는 음식 해놓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은자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유라의 반응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상간남인 강태민이 먼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은자 씨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쩔쩔맸고 유라와 단둘이 있을 때도 예전만큼 편하게 굴지 못했어요. 유라야, 장모님이 계시니까 내가 너무 불편하다. 조금만 참아. 곧 내보낼 방법 찾을 테니까. 하지만 은자 씨는 벽에 귀를 댄 듯 그들의 대화를 전부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욱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은자 씨는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마치 지훈이가 언제라도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올 것처럼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어요. 어머니, 지훈 씨 안 온다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유라가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했어요. 내 아들이 언제 올지 네가 어떻게 아니? 나는 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준비하고 있을 거야. 은자 씨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유라와 강태민이 불편해할 만한 일들을 아주 교묘하고 의도적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은 시어머니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의 범주를 넘지 않았죠. 유라는 점점 스트레스로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 마음 편히 쉴 수도 없고 강태민과 자유롭게 애정행각을 벌일 수도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은자 씨의 그 고요하고 서늘한 시선이 항상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소름이 끼쳤습니다. 최유라, 나 더는 못 참겠어. 장모님 좀 어떻게 해봐, 당장. 강태민이 결국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방법을 찾고 있다고. 조금만 더 참아줘. 하지만 은자 씨는 그들이 무슨 발악을 하든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당당해졌죠. 그리고 유라를 향한 진짜 공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가엾은 유라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흐르자 유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은자 씨에게 악을 쓰며 대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 좀 나가시라고요. 법적으로 이 집은 제 집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은자 씨는 여전히 빙그레 웃으며 차분했습니다. 유라야, 내가 법무법인에 가서 확인을 좀 해봤는데 말이다. 이 집 지분 30%는 아직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더구나.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살 권리가 있다는 뜻이지. 유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 사실은 정말 몰랐던 거죠. 그리고 유라야, 네가 우리 지훈이한테 한 짓들 이제 세상에 하나씩 밝혀지고 있단다. 은자 씨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불륜 증거라고 조작했던 것들 말이야. 네가 포토샵으로 만든 그 가짜 사진들, 네가 지훈이 몰래 보낸 그 가짜 문자 메시지들 전부 다 밝혀졌어. 유라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지훈이 핸드폰을 몰래 훔쳐서 다른 여자한테 작업 문자를 보낸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여자도 네가 돈 주고 시킨 거잖니? 은자 씨는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철저히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유라가 지훈이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그 비열한 수법들을 하나하나 모조리 파헤쳐낸 거죠. 유라는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어머니, 증거 있으면 내놔보세요. 있지? 아주 많이. 은자 씨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툭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네가 그 여자한테 돈 보낸 은행 이체 내역서, 네가 지훈이 핸드폰으로 보낸 문자들의 원본 파일, 그리고 네가 저 강태민이라는 남자하고 호텔 들락날락하는 사진들까지 전부 다 여기 있단다. 유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어떡해. 유라야, 내가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는 늙은 할머니인 줄만 알았지? 나도 젊었을 때는 꽤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어. 그것도 아주 오래. 은자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은자 씨는 젊은 시절 보험회사에서 보험 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조사원으로 일했었거든요. 그때 익혔던 날카로운 조사 기법들이 지금 이렇게 기가 막히게 도움이 될 줄이야. 그리고 유라야, 네가 회사에서 공금 빼돌린 것도 내가 알고 있어. 그건 아니에요. 유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회사 법인카드로 강태민이랑 데이트 비용 결제한 거, 그 영수증 내가 다 확보했다. 이건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야. 은자 씨는 유라의 회사 동료들을 통해 이 정보까지 모두 알아낸 상태였어요. 유라가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지 그 꼬리를 하나하나 다 밟고 있었던 거죠. 유라는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해요. 제발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이제 시작이야. 은자 씨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강태민이 들어왔어요. 집안의 살벌한 분위기를 보고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했다는 표정을 지었죠. 어이쿠, 강서방도 왔네. 잘 됐어. 은자 씨가 강태민을 싸늘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최유라 계획에 동참한 공범이니까 같이 책임져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 강태민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자네가 유라한테 돈 줘서 가짜 증거 만들게 시킨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자네 회사에도 내가 이미 익명으로 제보했단다. 기혼 직원이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이야. 강태민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아마 내일부터 자네 회사에서 연락이 올 거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강태민은 그 말을 듣고 독이 오른 눈으로 유라를 째려봤어요. 최유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장모님한테 다 불어버린 거야? 아니야.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럼 장모님이 이걸 어떻게 다 아시는데? 강태민과 유라가 서로를 의심하며 꼴사납게 다투기 시작했어요. 은자 씨는 그 모습을 그저 조용히 그리고 차갑게 지켜봤죠. 이것 또한 은자 씨의 계획 중 하나였거든요. 그들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심어서 서로가 서로의 등을 물어뜯게 만드는 것. 태민 씨, 나 이제 못 버티겠어.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 유라가 울먹이며 매달렸어요. 그럼 우리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 이 집을 버리자고? 이 집이 얼만데? 집이 중요해. 지금 내 직장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강태민은 점점 이성을 잃는 것 같았어요. 유라를 잡아먹을 듯한 원망의 시선으로 바라봤죠. 은자 씨는 그들의 추악한 갈등을 보면서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이 아주 차근차근 완벽하게 실행되고 있었거든요. 최유라가 지금까지 거짓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씩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유라야,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지훈이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이 집에서 조용히 나가면 나도 이쯤에서 끝내주마. 하지만 유라는 도끼 어린 눈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안 나가요. 이 집은 내 집이에요. 그래. 그럼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자꾸나. 은자 씨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은자 씨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강태민은 결국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최유라,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장모님 문제 해결되면 그때 연락해. 라는 비겁한 말을 남기고서요. 유라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믿었던 강태민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태민 씨, 가지마.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유라가 울면서 필사적으로 붙잡았지만 강태민은 매몰차게 뿌리치고 나가버렸어요. 은자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눈꽃만큼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유라야, 이제 네가 우리 지훈이한테 주었던 그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감을 너도 똑같이 한번 느껴보렴. 다음 날부터 은자 씨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유라의 직장에 익명의 제보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최유라 씨라는 직원이 있죠. 그 사람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한번 파보세요. 며칠 후 유라는 회사 감사팀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라는 집에 돌아와 머리를 쥐어뜯으며 은자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회사에 신고한 거죠. 그렇죠. 신고? 무슨 신고? 나는 네 회사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은자 씨가 시치미를 뚝 떼며 대답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해요. 유라야, 네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남 탓하지 말고 네 자신을 먼저 돌아보렴. 유라는 분해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은자 씨는 절대 증거를 남기지 않고 모든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유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죠. 며칠 후 유라는 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강태민이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전화도 받지 않고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도 답장 한 통 없었죠. 태민 씨, 제발 전화 좀 받아.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된단 말이야. 유라가 울면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신호음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은자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라야, 사람은 원래 어려울 때 그 진짜 모습이 나오는 법이란다. 강태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니? 어머니가 태민 씨를 떠나게 만든 거잖아요. 내가 뭘 했다고? 나는 그저 진실을 알려줬을 뿐이야. 강태민이라는 사람이 네가 어려워지니까 도망간 거지. 내가 강제로 내쫓은 게 아니란다. 유라는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어요. 직장에서는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지.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는 떠나버렸지.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숨통을 조여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은자 씨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죠. 은자 씨는 유라가 지훈이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했던 모든 증거들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무고죄, 사기죄, 명예훼손죄 등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다 넣어서요. 유라야, 아마 내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거다.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뭐라고요? 네가 우리 지훈이한테 저지른 짓들. 그거 다 법적으로 무서운 범죄야. 특히 무고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단다. 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그야말로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고발장 좀 취소해 주세요. 네? 취소? 내가 왜? 네가 우리 지훈이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내 아들이 지난 몇 달간 얼마나 지옥 같은 고통을 받았는지 네가 알기나 해? 은자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지훈이 오빠한테 꼭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사과? 이제 와서 사과? 은자 씨가 기가 막히다는 듯 비웃었어요. 네가 내 아들을 고시원 골방으로 내몰고 직장에서 파렴치한으로 만들고 위자료까지 뜯어내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과? 유라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지훈이 오빠한테 무릎 꿇고 빌게요. 네? 그래? 그럼 지금 당장 지훈이한테 전화해서 사과해봐.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안 받네? 은자 씨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당연하지. 네가 그 애를 그렇게나 지독하게 괴롭혔는데 어느 누가 네 전화를 받겠니? 유라는 계속 울면서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빌었지만 은자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유라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야. 은자 씨의 그 말을 들은 유라는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어요. 지금까지 당한 것만으로도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는데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니요. 은자 씨는 무너져 내린 유라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데가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며칠 후 유라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결국 해고 통지서를 받았고 경찰서에서는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어요. 게다가 강태민은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완전히 연락이 끊겨버린 상태였죠. 유라는 집에서 하루 종일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기만 했어요. 은자 씨는 그런 유라를 보면서도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고 냉정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유라야, 이제 집세 낼 돈도 없겠구나? 은자 씨가 싸늘하게 물었어요. 어머니, 유라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할 비용도 있어야 할 텐데 그 돈은 다 어디서 구할 거니?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사방이 꽉 막힌 막다른 골목에 갇힌 기분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은자 씨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유라야, 사실 내가 너에 대해서 조사한 게 이것만이 아니란다.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지훈이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들 만나면서 저질렀던 일들 말이야. 그때도 지금이랑 아주 비슷한 수법을 썼더구나. 유라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걸 어떻게? 유라야, 내가 네 옛날 친구들, 옛날 직장 동료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가 예전에도 남자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낸 적이 있더라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여러 번. 은자 씨는 지난 몇 주간 유라의 과거까지 샅샅이 파헤쳤던 거예요. 유라의 대학 동창들, 전 직장 동료들을 수소문해서 만나본 결과 유라가 예전부터 상습적으로 남자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머니, 그건 정말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증거도 다 있어. 네가 대학생 때 순진한 선배한테 등록금 좀 빌려달라고 애원해서 받아놓고 갚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직장 동료 남자들한테 돈 빌려놓고 잠수 탄 것까지 그 기록이 전부 다 있단다. 유라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모든 과거가 낱낱이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죠. 그리고 유라야, 제일 중요한 건 말이지. 은자 씨가 잠시 말을 멈춘 후 섬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지훈이랑 결혼할 때부터 이미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지훈이랑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친구들한테 지훈이네 엄마가 부자라니까 이 집은 내가 꼭 먹어야겠다고 떠들고 다녔지? 그 문자 메시지 내가 다 확보했어. 유라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해주세요. 그만하라고? 네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을 생각해. 내 아들, 내 순진한 아들이 지금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네가 알기나 해. 은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네가 내 아들을 고시원 골방으로 내몰 때는 언제고, 진우 직장에 가짜 탄원서 뿌려서 매장시키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만해달라고? 유라는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그때 은자 씨는 유라에게 천천히 다가가 귓가에 대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유라야, 네가 우리 지훈이한테 주었던 그 고통, 이제 네가 똑같이 느껴봐야지. 유라는 그 순간 온몸이 공포로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은자 씨의 눈빛에서 지금껏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지독하고 무서운 기운을 느꼈거든요. 어머니, 제발, 저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요. 유라가 실성한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유라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스멀스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린내였죠. 아이고, 유라가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 실금을 해버린 겁니다. 은자 씨는 그 처참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마침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라야, 이제야. 네가 내 아들에게 주었던 그 굴욕감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겠니? 유라는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더욱 큰 절망감에 빠졌어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저 흐느껴 울기만 했죠. 유라야, 내가 지키려던 건 이 집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이제 내 발로 나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그것이 은자 씨의 마지막 통첩이었습니다. 유라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라는 밤새 싼 짐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마지막 인사도 없이 그저 유령처럼 조용히 사라져 버렸어요. 은자 씨는 창문 너머로 유라가 힘없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봤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한 톨의 힘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완전히 패배한 사람의 모습이었죠. 은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지. 은자 씨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유라가 떠난 후 은자 씨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라와 강태민이 남긴 더러운 흔적들을 하나하나 깨끗이 지워나갔어요. 그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은 모조리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고 방 안 구석구석을 소독하듯이 청소했죠.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집으로 돌아오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최유라, 나갔어.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와도 괜찮아. 지훈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그럼 괜찮고 말고 모든 게 다 해결됐어. 지훈이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 만에 돌아온 집이었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유라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고 집안은 따뜻하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엄마, 지훈이가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은자 씨를 불렀어요. 지훈아, 엄마가 다 해결했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은자 씨는 지훈이를 꼭 아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이 흘렀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내 아들 지키는 건 엄마로서 당연한 거야. 그날 밤 은자 씨와 지훈이는 아주 오랜만에 마주 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자 씨가 정성껏 준비한 지훈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한 저녁상이었어요. 지훈아, 회사는 어떻게 됐어? 엄마 덕분에 오해가 다 풀렸어요. 유라가 거짓 탄원서를 보낸 것도 전부 밝혀졌고 제가 억울한 피해자라는 것도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야.
엄마, 근데 엄마가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은자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엄마도 젊을 때는 꽤 똑똑했단다. 그때 배운 것들이 녹슬지 않고 남아 있었나 봐. 우리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저는 정말 몰랐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식사를 마친 후 은자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몇 개월간 벌어진 일들을 되돌아보니 자기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평생을 그저 조용하고 순한 엄마로만 살아왔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 벅차게 뿌듯했어요. 내 아들을, 내 가정을 온전히 지켜냈으니까요. 엄마, 이제 유라 씨는 어떻게 될까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이제 그 아이의 몫이야.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 지훈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은자 씨를 보며 다짐하듯 말했어요. 엄마, 저 다시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래, 우리 아들. 그렇게 해야지. 엄마가 항상 내 곁에서 응원할게. 그날 밤 은자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 사이로 부엌에서 달그락 하고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늦은 밤, 지훈이가 물을 마시러 나온 소리였죠. 은자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킨 건 결국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구나. 며칠 후 은자 씨는 다시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평범한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간 거죠. 동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은자 씨, 아드님 집에 다시 돌아왔다면서요? 얼굴이 환해졌네. 네, 그럼요. 잘 됐네. 잘 됐어. 가족은 역시 다 함께 있어야지. 은자 씨는 그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다짐하고 있었어요. 누구든 다시 내 가족을 건드린다면 나는 언제든지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자 씨는 가벼워진 장바구니를 들고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누구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요. 저녁 무렵 은자 씨는 지훈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였습니다. 밥 짓는 소리, 국 끓는 소리,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며 엄마 저 왔어요 하고 외치는 아들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범하지만 더없이 소중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어요. 어이구, 우리 아들.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자. 그렇게 은자 씨의 집에는 다시 따뜻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악몽 같았던 시간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가족의 시간만이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